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급락세를 또다시 한번 이어갔습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 미중 마찰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 측은 미국산 농산물을 서둘러 수입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굉장히 실망했다라면서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자, 양국 간의 관계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시장에 좀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98만 건으로 예상치보다 악화된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수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고 매매 전략들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방송 중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또 출발을 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황금연못 트레이더님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두 분이죠. 먼저 우리 황금연못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우리 국내 선물 시장도 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요. 요 며칠 아마 국내의 시장의 흐름과 해외 시장의 흐름이 다르다라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저희가 목요일마다 나올 때마다 시장이 올라서 어느 종목을 오른다 내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도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완전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시간 동안에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넘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요즘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같이 전략 세워보시고요. 그리고 준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은 이제 뭐 비 소식도 있고 오늘 뭐 날씨가 하루 종일 좀 흐릿흐릿했는데 오늘 저희 해외 선물의 신 황금연못님과 1시간 좀 편안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준 차장님의 재미있는 해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파란불 켜고 있고 오일과 골드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6% 하락입니다. 2,7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3% 하락세입니다. 8,874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69% 상승입니다. 26.3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4% 상승입니다. 1,74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1.079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과 골드 좀 반등해주는 모습인데 골드가 그래도 또 다시 좀 많이 올라왔네요. 준 차장님 오늘 흐름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뭐 지금 안 좋은 뉴스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아까 경제 지표도 조금 안 좋게 나왔고 지금 뭐 코로나와 조금 연관 지을 수 있는 또 어린이 뇌질이 또 세계 곳곳에서 또 발생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그 연준 의장의 발언이 조금 크게 다가왔는데 네.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뉘앙스가
미국 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해 뭐 연준과 미 정부는 뭐 끊임없는 정책을 펼 것이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었다면은 어제는 약간 뉘앙스가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연준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약간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약간 미국 경제가 조금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암울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제 여러 지표들이 계속 안 좋게 나왔지만 증시는 계속 끌어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제 연준의 발언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냉정하게 이제 주의를 보면서 이거 조금 정말 안 좋은 건가? 조금 이거 진짜 증시만 올랐던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불안으로 조금 매물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트레이딩 타임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개정과 함께 골드가 굉장히 지금 슈팅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은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오늘 뉴욕 3대 지수가 크게 하락 출발을 했죠. 어제도 3대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1.72% 하락해서 22,84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S&P 500 지수가 똑같이 1.69%가 하락하고 있네요. 2,77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1.62% 하락한 8,719선. 많이 내려왔네요. 9,000선을 어제까지는 좀 그저께까지는 유지를 해줬는데 지금은 300포인트가량이 그 후로부터 내려온 상태고 빅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데 지금 10.29%가 올라서 39포인트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공포가 도래하고 있다는 상황이겠죠. 속보를 함께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느린 회복 속도를 연준이 예측한 가운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역시 298만 1천 건으로 8주 동안 3,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재도 있고 또 보시면 유럽 증시는 유럽 쪽에서는 경제 완화를 조금씩 해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2차 파동 우려 때문에 오히려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개방이 꼭 답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속보가 올라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회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무언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비친 건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을 정말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악영향이 더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정말 그 행동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경고를 내렸다는 것 정도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역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때리기를 시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식이네요. 어제 전해드린 뉴스에서는 중국 주식 거래 중단과 그리고 주권 면제까지 주장을 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에는 화웨이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단체에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이 안보를 위해서 중국산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화웨이를 포함해서 중국의 2대 통신 기업인 GT 역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 FBI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코로나19 연기 기관 공약이라는 제목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과 연계된 사이버 주체들이 코로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미국 연구기관을 위협하고 공략하는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백신 연구에 대해서 절도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서 뉴욕타임스 역시 중국 정부가 해커는 물론 대학과 연구소 구성원과 같은 이 내부자들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정보를 빼내려고 애쓰고 있다라면서 국영 해킹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영기관까지 동원하면서 정말 다른 국가들의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조치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규탄과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일이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은 지금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인 신화망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국유 식량 조달 기업 부사장이요,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국산 농산물 도입에 피치를 올릴 방침이다라고 밝혔고, 다만 미국의 최대 수출 농산물인 대두는 지금 중국의 재고가 너무 많고 압착 마진도 떨어져서 기대한 만큼 많이 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나 아몬드, 보리 등을 대거 사들일 전망이라고 했고, 중국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1단계 합의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미국의 강경책에 대해서는 중국도 반발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사익을 추구하는 일방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 국제법상 근거가 없는 제재에도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또 대선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없는 걸까요? 이렇게 미중 사이가 악화될수록 증시가 더욱더 떨어질 텐데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울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단기간에 통제되지 않고 매우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봉쇄 조치를 성급하게 완화할 경우에는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태 통제하는 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은 이 코로나19가 에이즈처럼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백신이 개발되는 건 기적이다, 문샷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까지 했는데요.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 역시 백신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안이지만 이 효능과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많은 반전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변이가 돼서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가 새롭게 나타난다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백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파우치 소장도 그렇고 현재로서 경제 재개방은 너무 성급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와닿았고요. 또 우리나라 역시 이태원발 2차 감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신중을 가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가 너무나도 부정적인 견해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하고 있다는 걸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시장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에 골드만삭스가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자크판들 외환 전략가가 만약에 코로나로서 2차 유행이 발생하는 등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연준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린다고 해서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조금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판델 전략가가 현재 달러화 가치가 한 20%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고, 금리는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낮고, 또 재정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자금이 매우 많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달러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또 이런 이슈들이 달러의 약세를 예견해 볼 수도 있다라고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마이너스 금리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황금연모 트레이더님과 쭌 차장님 모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소식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트레이딩 타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에 대한 우려도 더해지고 있고, 또 미중 간의 마찰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방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네요. 먼저 우리 연모 트레이더님 전략부터 확인하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그냥 매도가 주춤 이렇게 나오면은 반등이 금방 들어올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도착을 한 9시부터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쏟아 붓듯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서킷 브레이크 걸릴 만큼의 그런 하락이 이제 가속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었고 좀 과열이다. 네, 이거 좀 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시장이 조정을 받겠다는 것보다 저는 예측을 아무리 해도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은 매도할 자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가속이 붙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네. 분봉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게 이제 분봉인데 어디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30분 차트거든요. 네. 지금까지 사이클이 이렇게 쭉 올라왔었고 오늘 3일째 정도 하락이 되니까 오늘은 반등이 좀 오후 되면 나오지도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무참하게 깨고 내려가서 물론 뭐 저점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그 올라오는 거가 최소한 지금 이렇게 박스를 제가 채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네.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내려왔다면 2,800을 아주 강하게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고개를 들면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미증시의 그 다른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다른 점이 오늘 나스닥보다도 더 많이 빠지는데 네. 사실 우리 밤 10시 반에 출발을 해서 새벽 5시까지 빠지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들어올릴 수는 있지만 오늘의 이 하락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아까 분봉을 보면은 많이 빠져서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흐름이 일봉인데 이런 패턴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쌍봉이죠. 급락 후에 급등하고 쌍봉이라는 것은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내려올 때가 쌍봉인데 그 쌍봉에 앞전에 그 첫 번째 4월 29일 날 때는 장대 양봉 그리고 다시 장대 음봉 이렇게 하락을 보이면서 이평선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4일 전에 도찌를 만들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찌라는 것은 방향성을 의미하잖아요. 네.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방향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도찌를 만들고 그러니까 화수목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음봉이 3일째 나오게 된다면 벌써 흑산병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게 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왜 증시 뭐가 나아진 게 없는데 왜 증시만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의 흐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다면 결국엔 이 올라왔었던 거를 기준으로 매도가 이제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물론 과거에는 4월 달에 이런 하락은 뭐 완전 3월 달에 하락이죠. 3월 달 하락은 아주 가속이 붙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의 하락은 아주 사실 되게 힘들게 뭐 쫓아가는 걸 보고 매도를 하면은 다시 반등을 주는 그런 흐름에서 아주 애를 좀 태울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뭐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트럼프도 약간의 우리 아까도 허언증 환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네. 단정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가정을 그렇죠. 두거든요. 확정이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변동을 가질 것 같다라고 보여줘서 어쨌든 큰 그림은 매도가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2,800선을 좀 강하게 회복하지 못하면은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반등하려는 시도는 뭐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음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도를 들어가 본다면 저희가 포지션은 위치는 어디서 잡아볼까요? 매도를 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하락을 하는 거가 계속 하락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럼 하락을 하다가 주춤주춤 거리게 되는데 그런 주춤주춤 거리는 현상이 보통 우리가 뭐 하루에 어떤 큰 그림을 10분봉을 보고 판단한다면 네. 잠깐 주춤거리거나 반등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1분봉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또 계속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10시 20분, 10시 반쯤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도로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정점에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고 고개를 들어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와도 우리 본장 출발할 때에 2,785자리 정도, 그러니까 2,780 정도만 가면은 도로 다 매물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자리로 들어간다면 얼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신할 수 네, 없는데 네. 그냥 매도를 내가 한다라고 한다면 10시 반에
전에 출발했었을 때 요 구간대의 가격대 오면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개장과 동시에 또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잠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시점 보다는 아까 출발할 때 그 시점이죠. 2,785선 정도 여기서의 매도를 보면은 좀 적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준 차장님도 같이 매도 주셨어요. 네, 뭐 저는 계속 뭐 조정에 대한 네, 이런 네. 경계감을 보이긴 했는데 어제 이제 연준 의장이 약간 조금 더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일단 시장 전체에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측면이 있고 그 아까 어린이 괴질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지금 뉴욕에서만 102명이고 뉴저지, 오하이오, 워싱턴 15개 주에서도 지금 발병 중이고 영국에서만 또 100건의 또 사례가 발생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검사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이지만 항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와서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나와서 의견이 나와서 이것도 지금 현재는 뭐 이 정도지만 이게 어느 정도 또 확산될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이제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2차 무역 네. 전쟁이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 아까 무역과의 모든 뭐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고 네. 트윗인가 뭔가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남겨두긴 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하는 행동들은 관계를 끊는 단계로 가는 행동들이거든요. 지금 뭐 공적연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국에 대한 기업 투자가 원래는 한 7% 정도 예정이었는데 7%가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수치일 수도 있지만 이 금액 자체가 뭐 500조가 넘는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죠. 7%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네. 이 절대적 금액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를 뭐 이제 의회 쪽에서 국가안보나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뭐 조금 중국 시장에 이제 투자를 못하게 네네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안 하기로 결정이 난 듯한데 이것 자체도 조금 크고 그리고 아까도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화웨이에 대한 네. 뭐 행정명령 연장 이것도 그렇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글로벌 교육 규모가 매우 많이 축소될 걸로 지금 그렇죠. 예상을 네. 하거든요. 지금 가장 낙관적으로 봐서 지금 전년 대비 12.9% 정도가 감소될 거라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그 2018년 때 이제 미국과 2차 그 첫 번째 이제 무역 전쟁 때만 해도 많은 원자재 가격이 급락을 하고 이제 미국의 이제 자국 중심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 자체는 다 하락을 했고 증시 자체도 글로벌적으로 모두 타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약간 니쇼링, 네네. 니어쇼링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제조업 회사를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게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게 조금 더 가속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네. 안 그래도 지금 이런 IT 기업들은 원자재, 뭐 중간재, 최종재 이런 구분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옛날 전통적인 제조업이라 보면은 뭐 조금 인력이 싼 곳에 이제 뭐 원자재 쪽 네, 이런 공장을 네. 짓고 거기서 원자재를 가서 중간재 중간재를? 만들고 뭐 최종재를 이렇게 하는 식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IT 기업들이 대두가 되면서 그런 다른 공장을 둘 필요 자체도 없어진 거고 약간 그런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까 진짜 보호무역주의가 저절로 생기는데 네. 이제 미중 무역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또 조금씩 이제 마찰을 빚으면서 사실 지금 중국 쪽은 좀 가만히 있긴 한데 중국 쪽도 사실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죠. 분명히 어떤 보복이라기보다 어떤 위협이 또 한 차례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다른 또 위협이 대두되면은 이거는 진짜 이 경기 회복을 조금 더 늦출 수 있는 어떤 또 빌미를 제공하는 거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실업자도 생기고 기업도 파산하면서 지금 보니까 신용등급 하향된 곳이 올해에만 지금 405곳이라고 하는데 이게 20년 연평균치라고 하더라고요. 연평균치를 벌써 4개월 만에 초과한 거니까 네, 네. 지금 뭐 얼마 지금 사실 더 나올 걸 더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업들의 뭐 이런 신용 문제에서 이제 지급 문제로 생기고 그럼 가게 뭐 전체적으로 또 퍼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참 아직도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면서 저는 조금 더 이제 경기 침체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은 뭐 저는 안 그래도 매도 측면을 계속 조금 강조드린 부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증시는 계속 저희 의견과는 반대로 가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게 근데 맞았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아니시지만. 네, 제 돈도 사실 지금 물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도 저번 같은 그런 저희가 최저점 찍은 그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 네. 그때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약간 느슨한 하향세가 조금 더 장기화되진 않을까. 차라리 저점을 확 찍고 뭐 좀 반등을 하면 모르겠는데 네. 이런 여러 무역 전쟁과 더불어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아직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유럽도 2만 4천 명 이상 전체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간 경기 침체, 느슨한 경기 침체로 가면 이게 사실 더 안 좋은 그림인데 그쵸, 그쵸. 이걸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참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좋은 소식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중국과의 관계에 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준 차장님은 뭐 지금 급락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느슨한 하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매도 의견 드렸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양봉을 켜내고 있네요. 2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오펙 측에서는 올해 원유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9.1%가 더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조금 안 좋은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추가적인 감산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와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은 관망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연모 트레이더님 먼저 전략 들어볼게요. 사실 오르는 종목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네. 오르는 종목에다 매도를 말하기는 거가 엄청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정말 지난번에는 혼자서 막 계속 악재 때문에 빠졌는데 네, 네. 지금은 나스닥이나 S&P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혼자 상승을 하니까 무지하게 많은 투자자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네. 없다고요. 지난번에 지수를 따라가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심의 빗장이 딱 풀어지는 그 순간이 결국은 또 이제 큰 매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지금은 뭐 감산이 6월 달부터 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을 줄이니까 수요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유가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간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자와 매도자의 공급을 놓고 본다면은 네. 아직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매수자가 재료를 삼아서 다 끌어올렸어요. 끌어올렸는데 증시가 계속해서 다시 대반복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잖아요. 사실 저희도 며칠 전만 해도 야 이제 괜찮은가 보다. 놀러도 가도 되겠네. 맞아요. 뭐 이래서 마스크도 덥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는 마스크를 잘 답답해서 못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걷는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안 했는데 이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만큼 이제 모든 게 다 위축이 되는데 네. 뭐 짧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요즘에 그런 지원 정책 때문에 소상공인이 조금은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단발성이란 말. 우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근데 해외도 본다면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가 또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그래서 결국 유가 같은 경우도 메이저들이 막 모여들여서 끌어올리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감산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시장에서 그동안의 하락을 바라봤었던 매수자들이 아니죠. 하락을 했다가 하락을 바라봤던 그 매도자들이 크게 수익을 좀 봤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반등을 보이고 최근에 이제 감산 얘기가 5월 달부터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수가 유가의 상승이 상당히 커져서 지금 보게 되면은 대략 뭐 이게 얼마인가요? 이렇게 우리 그 28불 정도 위치까지 갔었었는데 네네. 그 상태의 고점을 만들고 내려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가 주춤거리고 있지만 앞전의 흐름보다는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죠. 쉽게 빠지진 않지만 앞전의 흐름보다는 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종목군들은 순간 기습적으로 한 번씩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나. 물론 제가 지금 매도의 의견이다라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막 매도를 해 이런 의견보다는 앞에 고점 자리에 가까이 오면 네. 이 구간대에 왔었을 때를 매도 구간으로 대략 한 앞에 구간이 한 27.5불인데 물론 지금 자리부터도 한 90불 정도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갔었을 때에 아마 좀 매도를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아예 꺾여지는 거를 보고 따라가는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점프가 돼서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매도를 들어간다거나 하시면은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지수와는 좀 방향을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조금 약간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당장의 매도라기보다는 정고점 근처 27.5달러 선 여기까지 좀 반등을 해줬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 차장님은 관망. 네, 네. 저는 일단 이게 다음 주 월요일인가 아마 만기로 알고 있어요. 네. 6월물이. 그쵸. 그래서 이 만기를 앞두고는 조금 모든 지금 트레이더들이 약간 경계심에 조금 거래량 자체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경계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 만기 또 5월물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네, 네. 저도 그렇게 마이너스 갈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한 감이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참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만기 전까지는 조금 원유 자재는 좀 참으시고 일단 좋은 뉴스들이 있어요. 계속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원유 시치공수가 지난주만 해도 뭐 300 몇 개였는데 지금 290개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네, 또 줄었군요. 그리고 뭐 그 에너지 업체들의 신규 유정 발굴도 중단됐고 기존 유정도 잠정적으로 이제 폐쇄되는 데가 계속 늘고 있어서 생산적인 부분은 확실히 감소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제가 그 음모론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그쵸. 무슨 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이 저장 탱고가 뭐 2억 배럴 정도였는데 그렇게 발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무슨 인공위성 회사 이런 걸 관찰하는 인공위성 회사에서 사실은 20억 배럴의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서 막 텍사스 지역에 막 흰색 막 이렇게 진짜처럼 막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한 달 전만 해도 미국의 저장 탱고가 80% 다 찼다 그랬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도 80%가 찼다 이렇게 나왔어요. 계속 80%인가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그거랑 약간 연관지어서 이게 뭔가 신빙성이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뉴스를 사실 며칠 전에 찾은 건데 오늘 제가 막 찾으려고 했더니 또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정부가 지은 건가 또 이런 의심도 드는데 이건 그냥 재미로 한 얘기고. 네. 근데 지금도 아무튼 뭐 오클라호마 쿠싱 재고의 저장 탱크 수용량은 약 80%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번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사우디산 5천만 배럴 원유 폭탄이 네. 오고 있다 네, 하는데 네. 그게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걸프만이라 뭐 웨스트 코스트에 지금 도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지역에 이미 뭐 34척의 원유를 가득 실은 유조선들이 둥둥 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배가 빠져야지 그게 또 항구로 들어오고 막 지금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일단 재고적으로는 아직 되게 조금 공급 과잉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지금 일단 사우디 측하고 지금 계속 자발적으로 약간 뭐 보여주기 시킬진 몰라도 계속 뭐 100만 배럴 추가 감산하고 쿠웨이트도 여기 동참하겠다고 하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동참하겠다고 해서 지금 오펙 플러스 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조금 적극적으로 실제로 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산의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서 이런 게 원유 시장을 조금 지탱할 요소는 줄 것 같고 원유가 이렇게 급방등은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일단 계속 그 공장은 가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올 거고 어제도 그 EIA 원유 수요가 예상은 증가로 예상을 했는데 감소가 됐잖아요. 그게 15주 만에 감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한 달 전부터는 공장이 조금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조금 보이는 게 아닌가 효과가. 그래서 원유 수요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의 상승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만기를 앞두고는 거래는 조금 위험하니 자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과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도 정말 재미있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거래를 하자라는 의견이시고 그렇다면 이제 이 차월물로 좀 거래를 하는 거는 근데 일단 그 2월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 영향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5월물도 뭐 그렇게 지난번처럼. 영향을 줬듯이 네네. 그래서 조금은 네, 참는 게 알겠습니다. 어떠실까. 일단은 좀 조심하고 관망하자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실업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 지금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볼 때 실업률이 5월 초에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만도 298만 명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실업급여를 사람들이 청구를 하고 있고 비교적 이제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이 추세는 실업자의 수만큼 그만큼 복직자도 늘어났다라는 이런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또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뭐 몇몇 주들이 각각의 주들이 점점 락다운을 완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고용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실업률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4.4%에서 14.7%로 굉장히 크게 뛰면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좀 속보 다시 한번 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5일을 마감하고 이제는 골드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아까 미증 씨가 개장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거의 20달러 가까이 좀 뛰어 올라서 지금 1,74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아직 그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좀 방향 어떻게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연모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주시죠. 지금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지수가 예전에 이제 지수와 같이 움직였었잖아요. 그쵸. 같이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달러 인덱스에다가 많이 맞춰봐라라고 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할 때는 유로가 이제 가장 밀접하죠. 근데 골드 같은 경우 그때는 큰 움직임을 못 갖고 있다가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 골드가 급반등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안전자산이 갑자기 확 부각이 돼 버리면은 시장에 대한 뭐 우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이 부각이 되면 골드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보면은 1시간 반 전이죠. 그러니까 이 장대 양봉을 뽑았었던 11시 무렵에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놓은 게 이게 달러 인덱스고요. 네. 현재 얘가 그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는 이제 15분 차트인데 하락을 할 때 골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죠. 반대의 역할로 좀 해줬었고 외려 움직임이 크지 않았을 때는 뭐 눈치 보는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는데 그냥 우리가 차트를 놓고 그냥 분석을 해본다면 지난 그 8일 날 때도 이렇게 한번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고 쭉 가다 저점을 깨지 않고 가는데 이번에 상승이 앞에 고점을 그냥 이렇게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뛰어넘은 흐름이 나와줘서 결국에는 우리 주차장님은 골드 사랑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1,700불을 좀 깰 수 있다. 네. 그렇게 갔다가 올라와야 되지. 그래야지 또 가격에 메리트가 생기지. 계속 상승만 하면 공간이 없죠. 들어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공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갭이라면 갭일 수 있는데 네. 그 가격의 갭을 좀 다 메웠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흐름은 일단은 1,800불을 한번 가는 흐름이. 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수가 더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여기서 물론 뭐 잠깐의 뭐 반등과 하락은 있겠지만 지수가 여기서 크게 세게 돌려주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주춤거리고 하락을 한다면 결국 이런 상품 쪽으로 시장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는 1,800불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1,700선을 조금 이탈을 했다가 다시 좀 에너지를 모아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수가 또 크게 하락을 하면서 골드는 더 좀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1,740달러 선 지나고 있는데 1,800달러까지도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전략을 주셨고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매수로 들었는데 네. 저는 근데 1,800을 가긴 가겠는데 네. 지금 뭐 일단 지수가 계속 하방 압박을 조금 받을 걸로 예상이 돼서 네. 1,800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긴 하지만 저는 원래 1,900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네. 1,900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제 골드가 지금은 안전자산 측면으로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골드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해지용 수요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뭐 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식인데 사실 돈이 푼 만큼 이제 유통이 돼야지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든.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 돈이 유통되진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돈의 소비가 지금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 PPI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원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금 선행하는데 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네네.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그게 결국 디플레이션의 우려를 결국 좀 심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은 창고라는 시점에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더 크고 그거에 의하면은 골드는 조금 하방 압력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의 골드에 약간의 하방 압력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면서 1,800까지는 갈 수도 있을 수 있지만 하방으로 조금 끌어당기는 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기세 좋은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네, 매수를 들긴 했지만 조금 힘은 약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 차장님도 어쨌든 1,800, 뭐 1,900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좀 한 번에 상승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조금씩 서서히 상승을 보일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우리 연모 트레이더님께 그 포지션을 안 여쭤봤는데 그러면은 매수 잡으면은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사실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이제 S&P가 하락인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잡기가 애매하다라고 네, 했죠. 네. 골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골드가 사실은 차트를 보고 설명하는 건 참 쉬운데 해외 선물은 틱 가치가 너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이라든가 틱 차트로 딱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35에 가서 매수를 하세요라고 한다면 현재 자리보다도 한 7, 80틱이에요. 그럼 한 계약당 7, 80만 원이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그래도 쫓아가는 매매를 한다면 진입을 할 때 그냥 발을 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 내가 발 담그는 것보단 지금 오늘 장대봉이 뽑아놨으니까 이 장대봉은 어쨌든 매수의 힘이야. 이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나도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1700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앞에 고점 자리가 1735, 30, 뭐 6, 이 정도 되니까 네. 그게 아마 그 장대봉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에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735, 36선 여기까지 좀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 진입해보자라는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사실 뭐 저희가 경제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느라고 이 사망자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요즘 좀 무뎌진 것 같기는 한데요. 영국에서는 사망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33,614명이라고 하는데요. 전날보다 428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의 이 확산이나 확진이나 사망보다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큰 것 같기는 한데 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속보 다시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비즈니스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 엄청난 이슈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면서 좀 자극적이게 말을 했는데 폭스 뉴스 자체가 좀 공화당 조금 극우파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를 진짜로 끊어낸다면 우리는 615조 원, 미국 달러로는 5천억 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사들이는 수입 액수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와 대화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에서 지금 자금을 조달한 중국 기업에 대고 나스닥 규정을 따라야 한다면서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미국
위반 여부를 강력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이는 미중 무역 전쟁이 금융 전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이 155개 기업들이 상장을 해 있고 이들의 시가총액 기준은 작년 2월 기준으로 1조 2천억 달러 정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매우 어이없는 발언도 꺼냈어요. 이 경제 재개를 강조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선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는다면서 개학을 주장하는 황당한 발언까지 꺼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과 의견이 다르다면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도 재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말 본인만 생각하는 좀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유럽의 의약품청이 코로나 백신 개발이 되어서 승인을 받기까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경우에는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MA의 최고 책임자 마르코 카발레리가 2021년 초쯤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는 우리가 지금 상황을 기초로 예측한 거기 때문에 최선의 시나리오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9월까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외신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가 절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이 나올 수 있는 낙관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도 했으니까요. 개발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IEA 소식인데요. 산유국들이 월간 최대 생산량을 감축을 하더라도 글로벌 석유 수요 부진이 5월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언급입니다. 이 세계 원유 수요가 이번 달에 하루 2,250만 배럴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산유국과 원유업체 합쳐서 하루에 1,200만 배럴까지 감소를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유 수요가 2천만 배럴이 넘게 줄었기 때문에 하루 1,200만 배럴 감소를 하더라도 절반가량이 공급 과잉으로 남아버리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산유국들과 원유업체 어떤 난관을 헤쳐나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는 유로로 빠르게 넘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달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연준 의장의 마이너스 금리를 일축하면서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은 강한 달러를 가지기에 훌륭한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강달러를 비판해왔던 트럼프 대통령마저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방향 어떻게 볼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방향이 갈렸네요.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연무 트레이더님 매수 들어주셨고요. 연무 트레이더님 매수 전략부터 들어보죠. 사실 유로를 항상 얘기할 때마다 이제 유로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달러 인덱스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유로에 대한 뭐 깊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술적 분석을 갖고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느냐인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뭐 강달러도 지금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로란 말이에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하락을 하고 뭐 유로도 하락을 하고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본다면은 우리 얼마 전만 해도 100을 넘지는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 위에 항상 있잖아요. 그쵸. 근데 99 정도만 가면은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다시 또 99.6 정도 가도 계속 올라오고 네. 상대적으로 또 100.6 달러 정도로 가면 100.6 정도 가면은 계속해서 매물을 만나고 있어서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었을 땐 유로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금 그래프 보셔도 올라가면은 유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면 뭐 달러 강세가 초강세가 된다면은 네. 금융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요 구간대 100을 기준으로 다시 주춤거리고 내려오면 네.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달러 인덱스의 방향처럼
이 유로의 흐름에 최근에 30분 차트에도 보면은 과거에 8일 자리, 네. 또 12일 자리, 그리고 오늘 자리,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고 달러 인덱스가 막 급등한다거나 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마다 거의 저점을 좀 만들고 있어서 이런 흐름인다면 이제 달러 인덱스는 거의 이제 박스권 흐름이죠. 연속성은 지수처럼 막 연속적인 것보다는 달러하고 연동을 해서 박스권 흐름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흐름에서는 일정 부분 내려가면 또 그 자리에서 다시 대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상승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달러 인덱스와 좀 연동을 해서 좀 박스권에서 거래를 하자라는 의견이시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조금 네. 빠르게 들어볼게요. 일단 연준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으로 네. 마이너스 금리는 없을 거라고 일축하면서 한 대 맞았고, 네. 그리고 연준이 이제 자산 매입 금액이 지금 최고치일 땐 750억 네, 달러에서 지금 70억 달러까지 네, 줄었거든요. 줄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레포 시장에서 3개월짜리도 중단이에요. 그만큼 이제 달러가 덜 풀린다는 네, 거니까 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펀치 맞은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로존의 이제 미래 성장을 위한 뭐 장기 대출 그런 걸 또 네.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유로존 전체로 보면 15%가 감소했고 프랑스도 뭐 11%, 스페인도 뭐 7% 정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그 성장을 위한 어떻게 보면 투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투자가 확 줄었다는 거는 결국 코로나 종식 후에도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세 대 맞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유로존은 아직 암울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3펀치로 유로는 그렇죠. 암울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분 여기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1시간이 이렇게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